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트로트 가수 김하영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꾼 당신의 사랑불 뜨겁게 불질러 놓고.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랑불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풀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하영님 모셔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트로트 가수로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주부로서 또 사업도 하고 저희 남편이 노래를 잘하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자꾸만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남편분의 그런 추천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활동하고 계신 곡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사랑풀 어떤 곡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곡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랑뿌리 노래가 너무 또 가사도 좋고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곡이. 그래서 그 곡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했고 저도 역시 그 만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온 식구들이 다 그걸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네, 사랑풀이 약간 좀 어떤 의미인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사랑불. 네. 예, 그 사랑불이라는 노래는 이제 우리 남편하고 영원히 그 가사에 제가 될지라도 모든 저기를 해서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영원히 제가 힘들어도 잘 지켜내고 또 저희 남편한테 최선을 다할 그런 의무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분께 뭐 계속해서 뭐 사랑을 주겠다 이런 되게 로맨틱한 네, 가사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영님께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장르만이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트로트 하면은 최고로 좋아하는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몸이 아프다가도 노랫소리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또 그러자 하면은 이게 좀 몸이 아프다가도 폐활량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낫게 됐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노래를 많이 하면 젊어지고 건강에 좋다고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저도 노래를 트로트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남편분께서 그래 자네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꿈을 이루라.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여기까지 온 동기가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 건강도 낫게 하고 아픈 와중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네네. 전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트로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무대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일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다가도 노래를 부르고 하면 시간도 잘 가고 또 힘들 때 노래를 또 하게 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노래로 삼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동기는 건강해져서 너무 좋고 아주 좋습니다. 트로트가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건강이 아주 좋아요.
네, 노래를 하면서 건강도 찾으시고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니까요. 남녀노소 모두 사랑부를 들어보시면서 공감과 위로 그리고 건강까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가수 활동을 해오시면서 혹시 뭐 힘들었던 점이나 뭐 슬럼프가 오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순간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간이 바쁘다 보니까 시장을 받아놓고 이렇게 공간만 있을 때는 제가 노래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잠깐 시간을 내서 거기서 연습을 했고 또 바쁘면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막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간이 있을 때마다 연습을 하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텔레비에 한번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많이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노래 한 곡 한번 네. 같이 불러보면서 긴장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랑불, 당신의 사랑불 뜨겁게 불질러 놓고 바람처럼 타인처럼 스쳐갈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긴장하시던 모습은 싹 사라지시고 또 노래를 하실 때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가수로서 활동을 하실 텐데 무대 뒤에서의 아영님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평소 취미나 뭐 활동을 하시는 루틴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미로요. 예. 조금만 쓰게 뭐 사업도 했지만 또 우리 애들도 이렇게 좀 먹고 살게 해줬고 또 딸도 이렇게 두 남매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편안해졌는지 노래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로 삼아서 제가 남은 인생 노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무대 뒤편에서도 계속해서 노래를 즐기신다라고 네, 정리해보면 예. 될까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영님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또는 이 방송을 보면서 아영님을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친구들도 많고 우리 또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의 저를 많이 알고 있지요. 그분들한테 저를 응원해줘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노력해서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님들, 동기분들, 형님, 동생들 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사랑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아영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아영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굉장히 도움될 만한 소식인데요. 예비 부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이죠.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추가 비용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10월부터 결혼 시장의 대표 패키지인 스드메, 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에도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계약 후에야 추가 비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요. 앞으로는 업체가 사전에 기본 가격과 항목별 추가 비용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비 부부들이 불투명한 가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어기고 깜깜이 계약을 유도한 업체에는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레스는 착용 비용, 피팅 횟수, 촬영용 드레스 추가 사용료까지 세세하게 표시해야 하고요. 웨딩홀도 식비, 대관료, 장식 비용, 패백 장식 추가 비용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네, 결혼 준비가 워낙 큰 돈이 드는 만큼 투명성이 중요하겠는데요. 실제로 평균 결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장과 결혼식을 포함해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2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드메 패키지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인데 추가 옵션이 붙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는 단순히 가격 공개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지갑 사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의 교실 속 현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결혼 준비 못지않게 큰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내신 부담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마저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내신 절벽 현상인데요. 성적 우수자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다 보니 차라리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고등학교 자퇴생 수가 2만 2천여 명으로 무려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해 검정고시 응시자는 약 2만 2,8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자퇴율은 2.1%까지 치솟아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자퇴율이 높은 만큼 내신의 중요도는 얼마나 큰 걸까요? 네, 현재 대학 입시에서 내신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생 평균 내신은 1.39등급, 연세대 고려대는 1.5등급 내외인데요. 사실상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전교 1등에 가까운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정시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스카이 대학 합격생의 34.7%가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정시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내신 경쟁에 지친 학생들이 아예 자퇴를 택해 수능에 올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 현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등생들이 학교를 떠나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상당수가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그 결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교육 격차도 확대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문에서도 내신 불공정 때문에 학교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제도의 불신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안팎에서는 생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낄 만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내년 3월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수업 방해를 줄이고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동안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겼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칙으로만 제한을 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다만 장애 학생 보조기기 사용이나 긴급 상황 대응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서울의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85%가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수업 방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학부모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겠죠? 네, 청소년 인권단체는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처럼 단순 통제식 정책은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42%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수업 중 제한과 자기주도적 관리 교육을 함께 시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도 조금씩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일상 소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온라인 쇼핑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어떤 소식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2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7,400여 차례에 걸쳐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태블릿 PC를 27만 원에 판매하면서 정가를 66만 원이라고 표기해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66만 원에 판매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22인치 캐리어를 4만 5천 원에 팔면서 정가 8만 2천 원 대비 45% 할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가 자체가 허위였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 자체가 어려웠던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실제보다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문제를 시정했고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결국은 해외 플랫폼도 우리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면 국내 소비자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지갑과 직접 연결된 생활물가 소식입니다. 특히 흡연자라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담배 가격 인상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담배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인데요. 만약 현실화된다면 흡연자들의 가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걸까요? 네, 현재 한갑 가격이 4,500원 수준인데 인상이 이뤄지면 6,500원에서 7,000원 선이 됩니다. 하루 한갑을 피는 흡연자의 경우 한 달 지출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연간으로는 240만 원이 넘는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네, 굉장히 큰 가격인데요. 가게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민층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도 담배값이 2,000원 올랐는데요. 당시 흡연율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몇 년 뒤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세수는 크게 늘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이렇게 반복될 수 있겠군요. 네, 흡연율 감소 효과와 세수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또 서민 경제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비용부터 교육제도, 학생 생활교재, 온라인 쇼핑, 그리고 담뱃값 논란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슈들을 여러 개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특별한 영역이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가격만 높은 집이 아니라 입주민 구성, 입지, 설계, 보안 등 모든 요소가 결합돼 형성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남동 대표 명품 단지 한남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뷰가 없어도 100억 원을 넘나드는 단지죠. 그 비밀을 나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한남더일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초고가 주택의 표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주민 구성부터 단지 구조, 희소성, 완결된 커뮤니티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해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입주민 구성, 단지 설계, 토지 지분, 보안과 예술 작품까지 단지 곳곳을 살펴보며 왜 한강뷰가 없어도 100억을 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남더의 입주민분들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거주하는 걸까요? 네, 얘기해 주셨듯이 맞습니다. 연예계, 재계, 정치권 등 고소득층이 거주하며 다수의 세대를 보유합니다. 구광모 LG 회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배우 소지섭, 이영자, 박효신 등 유명인사와 기업인이 포함되고 방탄소년단지는 단지 내 세대를 3차례 매입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 매입으로 근저당권 없이 거래되는데 이는 단지의 희소성과 프라이버시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이 적당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다면 단지 규모와 입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한남더일은 2011년에 입주한 32개 동, 600가구 규모의 저층 고급 단지입니다. 옛 단국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설계됐고 한강변 유엔빌리지와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하지만 강변북로의 소음과 혼잡은 없습니다. 단지 한쪽은 매봉산과 맞닿아 외부 접근이 제한되고 산책과 등산로로도 활용됩니다. 남산을 뒤로 한강을 앞으로 두는 배산임수 입지로 서울 중심과 강남권 모두 20분 내외 거리입니다. 저층 설계와 넓은 동간 간격, 그리고 주변 자연 환경까지 고려해 설계된 점이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교통 편의성도 궁금한데요. 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호선 옥수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도보로 연결이 가능하며 동호대교와 한남대교를 통해 강남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빠릅니다. 남산터널을 이용하면 시청과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와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한남더일의 진가는 단순 교통 편리성보다는 차단된 접근성에 있습니다. 외부인의 발길과 시선이 닿기 어려운 구조가 입주민의 만족도를 더 극대화시키고 단지 내 생활의 안락함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점이 수도권 내 다른 단지와 차별화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단지 내 3가지 장문이 있는데요. 이 단지 내 3곳에 상주하는 보안팀이 있고요. 방문 목적 확인 없이는 입장이 우선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층이동도 카드 인증이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배달원이 단지 내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외부인 출입 절차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단지 전체 보안 시스템과 CCTV, 그리고 방문객 확인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입주자가 초대한 손님조차 일시적인 방문만 가능하고 촬영은 제한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단지 중에 하나로 유명인과 재계인사가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강 조망권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 대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한남더일은 조망보다는 단지 내 완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녹지, 미술작품 보안 등 생활 요소가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단지 곳곳에는 30여 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스크린 골프, 사우나, 수영장, 웰빙 스파, 헬스센터, 시니어룸, 게스트룸, 파티룸 등 여가시설이 2층 커뮤니티동에 집약되어 있어 외출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이면서도 안락한 이런 환경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집뿐만 아니라 땅의 가치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용적률이 120%로 대지의 지분이 넓어서 전용 72평 세대가 약 70평의 토지를 소유합니다. 저층 설계와 넓은 동간 간격, 녹지 비율까지 확보되어 단독주택의 대안으로도 기능합니다. 주차 대수는 가구당 약 2.89대, 드롭오프 구조는 지하 주차장에 마련되어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토지와 설계, 공간 활용 모두 단지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초고가 주택의 가격과 희소성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네, 설계와 자재도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남더일은요, 단순히 비싼 재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 패턴과 희소성을 고려한 특화 설계가 작용되었습니다.
라임스톤의 외벽과 동판 지붕, 그리고 고급 마감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신축과 같은 품질을 유지하며 세대별로 평면을 다양화해 개별성이 강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플랫폼형, 테라스형, 타워형, 플레이트형 등 4가지 특화 설계가 적용돼 같은 단지 안에서도 각 세대의 공간 경험이 다릅니다. 저층 구조와 넓은 동간 간격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채공과 통풍에도 유리합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반복된 평면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고급 단독주택의 기능과 안락함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실거주 형태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남더일 입주민의 경우는요, 대부분 장기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하며 단지 안 생활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자식을 출가시킨 뒤 넓은 집 부담을 줄이고 소형 평수로 옮긴 노부부, 그리고 전문직 1인인 가구 혹은 장기간 거주를 원하는 기업인과 예술인이 많습니다.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과 녹지, 미술작품, 사우나, 수영장, 스크린 골프, 헬스센터 등 여가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외부 출입이 최소화됩니다. 입주민 대부분의 생활이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며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여기에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래도 활발한 편일까요? 네, 거래의 경우는 소형 평수 중심으로만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형 평수는 장기 보유 목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 한남더일의 호가는 38에서 40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신규 매물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가 현금 매입으로 이루어지며 근저당권 설정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지 자체의 희소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소형 평형 매수자는 전문직과 1인인 가구가 많으며 대형 평형은 가족 단위보다는 상징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목적의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희소성과 프라이버시, 완결된 단지 구조가 결합해 가격 하락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주거 외에도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남더일은 단순 주거 목적을 넘어 사회적 상징성을 갖춘 단지입니다. 입주민 구성과 커뮤니티, 폐쇄적 안락함, 넓은 토지 지분이 결합되어 한강 조망권이 없이도 초고가 거래가 가능한 독보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유 자체가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희소성과 완결된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돼 입주민의 생활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초고가 주택시장에서 단지의 보유 자체가 프리미엄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한남더일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는 한남더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박합수 건국대 겸임 교수님에 따르면요, 외부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독자적 단지 내에 커뮤니티와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적용돼서 서울 핵심지 부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없어도 초고가 거래가 가능한 국내 유일 단지이며 단지 내 시설과 보안, 설계가 장기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희소성, 완결 커뮤니티, 토지 지분, 프라이버시 확보 등 요소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을 지탱한다고 평가합니다. 단지 자체가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투자 목적보다는 상징적인 보유를 원하는 수요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의 핵심은 바로 희소성에 있습니다. 600가구 중에 소형 평형은 133가구, 나머지는 대형 세대 위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어집니다. 저밀도, 저층 설계, 넓은 대지 지분, 완결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해 국내 유일 초고가 완결 주거로 평가됩니다. 대부분 입주민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매입하며 외부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단지 자체의 공급 구조와 제한적 매물은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희소성과 상징적인 가치가 결합해 이런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 없더라도 1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가능하며 단지의 브랜드 가치와 심리적 프리미엄이 가격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투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거주가 목적이지만 희소성 덕분에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남더일은 투자와 상징적 보유가 동시에 작용하는 아주 독특한 시장 구조를 보여줍니다. 입지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완결 커뮤니티, 그리고 넓은 토지 지분이 결합해 단지 자체가 가치의 상징이 됩니다.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초고가 주택의 안정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 내의 희소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소성과 프리미엄이 결합한 구조라 투자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실거주와 상징적인 가치가 동시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남더일의 투자 가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듯 한남더일은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라 입주민 구성과 폐쇄적 안락함, 넓은 토지 지분, 특화 설계, 완결 커뮤니티 등 모든 요소가 결합한 단지입니다. 한강뷰가 없어도 100억 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유는 희소성과 프라이버시, 사회적 상징성이 가격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핵심지에서 초고가 주택 형성과 유지 과정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투자와 주거 선택 시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일반 주택과 초고가 주택 시장의 격차와 특징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희소성과 완결 커뮤니티, 입주민 구성과 토지 지분이 가격을 지탱하는 핵심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가 주택 시장의 흐름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남동의 명품 단지죠. 한남더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와 주거 선택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남더일 이야기를 통해 초고가 주택의 특징과 가치, 입주민 구성, 단지 완경시설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강뷰가 없어도 100억 원 이상 거래가 되는 이유, 희소성과 프라이버시라고 하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유익한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라일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성수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최신 기술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문화창조산업 축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X 성수 축제인데요. 성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테크, 트렌드, 문화 이 3박자가 갖춰진 콘텐츠를 성수동 전역에서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일주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1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2가지가 더 늘어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창조 산업을 이끄는 시티페어, 거리 곳곳을 무대로 하는 뮤직 성수,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까지 참 다양한데요. 이외에도 웹툰, 공예, 패션, 미식, 아트, 영화, 뷰티 등 분야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수동 전체가 거대한 축제회장으로 변신합니다. 네, 이어서 크리에이티브 X 성수는 각 날짜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컬처 테크놀로지 페어, 시티 페어입니다. 크게 테마 전시와 시티 토크로 진행되는데요. 전시는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스펙토리 D동 1층과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조적 시대의 정신 변화를 이끄는 질문들을 주제로 총 6가지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도슨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티토크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KTNG 상상플래닛 1층 커넥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와 연계된 주제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뮤직 성수 살펴볼까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서울숲과 연무장길, 성수 1호를 중심으로 성수동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공간에서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저는 특히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이 기대가 되는데요. 5일간의 대중음악,
재즈, 일렉트로닉,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니 벌써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성수도 기대되는 분야별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과거 봉제와 수제화 산업의 중심지였던 성수에서 패션 기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패션 축제가 열립니다.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고등학생들의 패션 경연부터 전문 디자이너의 패션쇼까지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대림창고 앞 성수 1호 일대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X 성수는 앞서 말했듯이 웹툰 전문가 강연과 체험을 제공하는 웹툰 성수, 성수동 일대를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플레이 성수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X 성수는 체인지 메이커스 컨퍼런스처럼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벤터스와 29cm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예약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거운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도 있는데요. 9월 7일까지 1365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축제를 만드는 트렌디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즐기자는 마음 하나면 크리에이티브 X 성수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수동 일대가 축제 공간으로 꾸며지는 만큼 꽤 많이 걷게 되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짐은 최대한 가볍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의 아나운서 유지영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두산 푸어셀과 그리고 영국의 세레스 파워가 손을 잡고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연료 전지는요,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나 대형 건물의 전력 공급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인데요. 연료정지 상용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산은요, 최근에 전북에 위치한 공장에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스택에 대량 생산에 나섰습니다. 이 제품은요, 세레스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데요. 두산은 세레스의 전략적 라이선스 파트너스 중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을 활용해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세레스가 설계한 SOFC는요, 두산의 공장에서 양산이 되고요. 올해 말 국내 고객 대상으로 첫 제품 판매 예정도 있습니다. 특히 AI 연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건물용 전력 시스템, 이러한 정지형 분산 전원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미국 UTC에 연료전지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연료전지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후 10년 가까이 PAFC부터 SOFC까지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 세레스와의 협력은 그간의 준비를 상용화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전환점인 셈입니다. 또한 정부도요, 수소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효율, 내구성 강화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는 두산 푸어셀의 수요 확대와 바이오가스 기반 SOFC 모델 상용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수소 경제 전문가 세미나에서도요, 연료전지 전주기 상용화를 위한 정부, 산업계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되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경제 정책관 등이 참여한 수소 경제 전문가 세미나에서는요, 연료전지 전주기 상용화에 대한 정부, 산업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시장, 정부, 산업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그럼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두산이 만든 연료전지는요, 단순한 연료전지가 아닙니다. 수소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에서 나오는 가스, 바로 바이오가스까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SOFC라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요, 뜨거운 연료를 태우지 않고 화학 반응만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효율은 높고 공해는 없고 무엇보다 정전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나 병원처럼 절대 전기가 끊기지 않아야 하는 곳에 적합합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까지 전기와 열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글로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약 10조 원 규모였던 연료전지 시장은 2030년에는 무려 5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미국의 블룸 에너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업인데요.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데이터 센터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로 유명한데요. 버스나 트럭, 열차처럼 이동형 수소 전력 시장에 적합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도요타와도 협력 중이고요. 또 영국의 세러스 파워는 오늘의 핵심 주인공이죠. 세러스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기술 설계와 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파나소닉이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도요타는 수소차 미라이를 통해 모빌리티 중심의 수소 생태계를 확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국내에도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분야에 따라 조금씩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주인공인 두산 푸어셀입니다. 이번에 영국 세레스 파워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양산하기 시작했죠. 기존에는 인산형 연료전지 PAFC를 주로 생산을 했는데요. 이제는 바이오가스, 수소 등 다양한 연료를 쓸 수 있는 SOFC 시장에 본격 진출한 겁니다. 다음은 포스코 푸얼셀입니다. 이곳은 인산형 연료전지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업인데요. 이미 다수의 발전소와 건물의 연료전지를 상용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설치 누적 용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푸어셀입니다. 이 회사는 가정용과 건물용 연료전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소형 시장 기술력을 특히 인정받아서 일본, 독일 등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흐름대로라면 앞으로는 대형 전력은 두산과 포스코, 소형 분산 전원은 S퓨어셀 같은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용어 설명하기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용어일까요? 네, 아까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는요,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처럼 우리가 버리는 유기성 폐기물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입니다. 주성분은 메탄, 즉 천연가스와 비슷한데요. 이 가스를 정제하면 전기와 열을 만드는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탄소 배출도 줄이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가스를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용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용어 바이오가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과 경제, 테크노믹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세레스 연료전지는요, 총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설계, 그리고 양산 체계를 더했을 때 고효율,
SOFC 제품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두산과 세레스의 협력처럼 기술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 산업이 또 우리 일상 속 에너지 지도를 바꾸는 중입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였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9월의 첫째 주를 시작하는데요. 9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